오늘 미국 선대지수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흐름으로 놓고 보면 약세다라기보다는 초반부 약세를 후반부 만회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는 하락을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아직 그 방향성이 하락으로 가고 있진 않아요. 저는 하락으로 베팅을 하는 거는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어제 상대적으로 약했죠. 1% 넘게 빠졌고 3차선이 깨졌습니다. 문제점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3000m로 떨어지면서 현금 비중을 높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000이 바닥이 아니고 현금 포지션 확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현금을 추가적으로 확보했었거든요. 3일 전, 이틀 전인가? 주식을 매도를 일부 하고 또 현금을 확보했는데 뭐 주식을 투자한 그 관점에 따라 다를 겁니다. 제가 요번에 판 거는 단기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관점으로 산 거지 중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겠다고 산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좀 관점이 달라서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만 중요한 건 전문가들이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얘기를 해주지 않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오를 때는 오른다고 말하고 떨어질 때 떨어진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려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식시장은 상황을 보면 헬스케어 쪽에서 미국이 많이 올랐습니다. FDA에서 어린아이들 백신 맞으라고 승인해주면서 좀 올랐고 어제 내렸던 뭐 페이스북이나 애플이나 아마존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다 만회하면서 끝났습니다. 여기 이제 어제 급락했었거든 장 후반부에 그 추가적으로 만회하면서 어제 상승분은 다 반납했지만 회복하면서 끝났습니다. 어제 장 후반부에 깨진 걸. 이거 아마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발표한 것 중에 말씀 안 드린 것 보면은 이제 GDP 속보치가 나왔는데 미국 GDP 속보치는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죠. 프랑스의 속보치는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고요.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2.2였는데 3%까지 올라왔으니까. 하지만 스페인도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고 독일도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국가들이 3분기에 그 경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는 좀 낮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컨퍼런스 보도에서 나온 미국의 그 소비자 심리 지수가 높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발표한 그 미시건 대학교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그 반대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9월이거든요. 이게 10월이고 보면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도 낮아졌고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좋게 보지 않고 이것도 낮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 심리도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혼재돼서 서베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최악의 상황으로 계속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이걸에 너무 가중치를 줄 필요는 없고 컨퍼런스 보드가 반등한 것도 가중치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중립적인 상황에서 지금 심리수를 봐야 된다. 다만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이제 미국의 주요한 네 영역, 네 섹터의 전월 대비 증감률을 계속 보여주는 건데요. 고용, 산업생산, 그다음에 이제 실질 판매, 그러니까 물가 적용하는 겁니다. 실질 소득, 이것도 물가 적용한 거죠, 소득에. 근데 잘 보시면 전월 대비 움직임이잖아요. 아직 패턴이 전부 다 플러스로 움직이고 있고 괜찮은 패턴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경제는 큰 문제 없이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건 왜 보여드린 거냐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스태그네이션 쪽에 포커스를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경기 수축이 발생할 가능성은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경기 수축 쪽에다 포커스를 두시고 포트폴리오나 자산 운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변동성이라고 개념을 잡으셔야지 이제 이게 흔들림이라고 잡으셔야지 추세적으로 아래로 붕괴된다고 잡으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애플과 관련된 거 어제 공급 대란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거 제가 잡은 이유는 블랙 프라이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은데 애플이면 진짜 그 유통망의 최강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망에서 충격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이 물류 대란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갖다가 제공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어가 쉬울 것 같고 서플라이 체인에서 그게 아니고 이제 외부에서 타국에서 물품을 생산해서 그걸 조달해다가 무엇인가 최종재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실적이 약간 불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전자제품 관련된 기기들이거나 혹은 뭐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의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국에서 신발을 생산해서 이제 안으로 들이죠. 그런 것들이라거나 그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막말 대잔치를 또 진행하는데 이 인도가 중국하고 연통 분쟁 지역에 미국의 전략 무기를 배치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대만이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손잡고 중국하고 대응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뉴시스 기사입니다. 이거는 이 기사를 올리신 분은 문예선 기자께서 올리셨네요. 10월 29일자고 이분 국방부 장관인가 봐요. 국방부 장관이네요. 보시면 남중국해 프리타스 군도 동사군도에서 주둔 중인 장병들에게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을 갖고 삶과 운명을 함께하라 라고 중명했답니다. 야, 이거 자본주의 요새 최근 그 중동이나 이런 분쟁 지역 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곳이 거의 없는데 긴장감이 감돕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아까 동사군도가 여기입니다. 동사군도가 여기. 내가 하나이거든요. 중국에. 여기 저희가 많을 거예요. 그 중국의 그 항모나 이런 것들이 이쪽에. 그래서 얘가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태평양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이렇게 커버해서 막는 남중국해에서 막는 이런 형태로 좀 가고 있고 인도 쪽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거죠. 중국은 사실 이렇게 일본, 우리나라, 대만 쌓여 있어요. 베트남하고는 남중국해에 대한 그 분쟁이 심한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쪽으로 나오기가 녹록치 않은데 중요한 군사기지 중에 하나죠. 정말 전쟁이 대만하고 중국 사이에 국지전이든 뭐든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중국 얘기 또 하면 중국 이제 전련난이 해결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주에서 석탄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중국에서는 안 받고 있는데 기사를 보면은 지금 이제 갑자기 받아들이면 시진핑이 면이 안 선다는 거죠. 내년도 뭐 연임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석탄 수입을 늘리고 있는데 문제가 이제 그 에너지의 석탄의 질이 굉장히 좋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오는 석탄을 쓰면 더 많은 석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LNG도 수입하고 이제 난리를 쳐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경제적 보복에 의해서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도 타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단기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정치적 문제가 섞여가지고. 다만 여기 보면 이제 중국이 석탄가가 추가 인하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 쪽 관련돼서 보면 이게 이제 석탄 가격이거든요. 급등한 한 가격이 내려오면서 여기 보시면 추세선상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추세선상에 다시 맞닿는데 얘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는 지금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직 진짜 겨울에 대한 날씨를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더 추워지거나 이렇게 되면 에너지 쪽이 또 머리를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거에 이제 유가는 아직 잠잠해지지 않고 있고 조정이 없고 이거 천연가스입니다. 들렸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방향성을 지금 타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방향성을 에너지는 잡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어느 쪽인지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고 이게 구리 가격입니다. 구리 가격은 이제 상단을 계속 치면서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끔 보여드리지만 구리 재고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아랫방향으로 계속 흘러내려가는 상황을 잡을지는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알루미늄도 급등했다가 좀 내려오긴 했는데 얘도 방향성 타진이 좀 쉽진 않아요. 얘도 재고가 줄고 있거든요. 줄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내려가는 방향보다는 이렇게 방향을 잡는다면 구리처럼 횡보하는 방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수준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원자재 가격이 한동안은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적으로 더 계속 밀고 올라가는 게 그 인플레이션 압력에 더 강력하게 작동하겠지만 이런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른 거를 바로 제품에 반영하지 않고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상승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은 일정 부분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가장 좋은 거의 패턴은 뭐 이런 패턴이에요. 철강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그나마 좀 많이 빠져줬죠. 물론 이게 뭐 과거치에서 보면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상황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죠. 다만 이제 난리쳤던 이 철광석 가격이거든요. 철광석 가격이 아래로 완전히 꺼져서 지금은 이제 과거 패턴 상단부 정도에 와 있는 상황인데, 향후에 그 서플라이 체인 문제나 에너지 문제들이, 서플라이 체인 문제나 이제 수급에 대한 불균형성의 문제들이 끝나면 이런 상황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내년도 중반이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반영되는데 시차를 두고 보면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뭐 3천선이 깨져가지고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실제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 조직일 특파원께서 10월 30일자 한경 글로벌 마켓에 올린 기사인데요. 헤지펀드 매니저가 페드가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투자자는 증시 하락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에이컴이란 뭐 헤지펀드 매니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셨대요, 이분이신데, 중요한 건 지금 뭐 FOMC가 회의를 해가지고 그 연준이 테이퍼링의 규모를 늘릴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점도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점도표에 내년에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점도표에 투표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면 그게 시장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EA가 있는데 이건 더 충격적입니다.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더 충격적인데, 그건 뭐냐면은 여기 테이퍼링은 즉각 착수하고 가급적 빨리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테이퍼링, 여기 보면 패드는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은 전혀 별개 문제라고 강조. 내년 말에 이루어질 걸 공언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이제 시장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연준에서 계속 그렇게 립서비스를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아니야, 제 립서비스일 뿐이고 결과적으로는 기준금리 올릴 가능성 속도가 빨라질 거야 라고 인지가 되면 시장이 출렁이면 세질 거고, 그게 이제 제가 계속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 2015년도 8월하고 12월인가요? 세게 흔들렸던 그런 흔들림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게 올 하반기에 일어날지, 지금 일어날지, 내년도 상반기, 중반 이렇게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지금 미국의 그 실적 발표 시즌이 조금씩 끝나가고 있거든요. 11월 중순 정도면 다 끝날 건데, 그 11월 중순까지 밀고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탄력을 이루면 그 다음번엔 도대체 어떤 것으로 주식시장이 추가로 밀려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아직까지 크게 이슈는 없는데 코로나와 관련해서 겨울철에 어떤 상황으로 진행될지가 예측이 좀 아직은 애매모호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헌다가 파산을 면한 것 같긴 한데 아직도 계속 연속적으로 그 외국인 부채 이자를 상환해야 될 스케줄들이 남아 있거든요. 11월 달에. 그런 것들이 잘 해결이 안 돼서 중국발로 뭔가 문제가 야기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한폭탄들을 안고 있어서 하반기에 주식시장을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지는 말아야 될 것 같다, 일단. 그래서 요번에 실적 발표 끝나고 나면 여기서 못 버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많이 빠졌었죠, 어제. 근데 글로벌에 보면 이게 이제 중국입니다. 우리나라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감률이거든요. 근데 이게 연속으로 두 번 이렇게 나란히 나오는데, 이건 이제 그 예측치하고 확정치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출이 빠지고 있어요.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이건 수입이거든요. 이건 수입인데 수입도 이번에 쭉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무역이 수출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면서 서플라이 체인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계속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한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자금도 빼기 쉽고 무역하고 관련된 지수가 높기 때문에 무역 쪽의 움직임이 좀 빠지면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가는 그런 패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건 중국입니다. 중국의 수출은 추세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긴 한데 문제는 중국의 전년동기 대비 수입이 급감했거든요, 요번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무역과 관련돼서 중국 내수하고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그렇게 주식시장이 긍정적이냐, 특히 우리나라 시장이 긍정적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수입이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수 쪽에, 중국 내수 쪽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그렇게 그 긍정적인 패턴으로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보지 않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추가로 주식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건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루시드가 나왔는데 루시드가 미국에서 이제 곧 이제 시판에서 뭔가를 그 판매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루시드가 중요한 거는 이 기사를 하나 볼까요? 이거는 글로벌 이코노믹스, 글로벌 이코노믹스? 이 기사 말고 여기 오토데일리를 보겠습니다. 오토데일리 기사를 보면은, 오토데일리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이 루시드 기사, 이 루시드가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758km, 여기는 836km 쭉 돼 있는데 테슬라는 여기 보면 647km, 여기보다 길죠. 뭐 836km. 이 정도면 굉장히 긴 거 아닙니까? 부산을 왕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웬만한 수준의 것들이 전부 다 이 테슬라보다 좀 높은 수준의 마일수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든가요? 위에 있나? 충전 시간도 굉장히 테슬라보다 상대적으로 짧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어디서 읽었는지 제가 이 기사가 아니고 다른 기사인가 보네요. 충전 시간도 테슬라보다 짧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12분? 테슬라 18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루시드는 그 잘만 얘가 시판이 돼가지고 잘 된다면 그 강력한 저기의 대항마, 테슬라의 대항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루시드 상장되어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코드는 LCID로 코드명이 상장되어 있고요. 최근에 가격이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시판 얘기 나오면서 천슬라를 쫓아가는 것보다 전기차의 중장기적으로 얘가 대응마로 잘 안착이 된다면 얘가 속도가 더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요? 물론 어느 쪽이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전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놓고 보면 테슬라, 천슬라는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천슬라 이외에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기대치 펍에서가 너무 높다는 상대적 전문가들도 많아요.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는 또 한 가지 이제 화두가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퀀텀 스케이프라고 하는 QS 코드로 상장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상장되지 않은 솔리드 파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SES,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3개가 있어요. 각각 뭐 투자하는 데가 좀 달라요. 뭐 퀀텀 스케이프는 마이크로소프트 쪽, 뭐 솔리드 파워, 뭐 BMW인가요? SK 이노베이션도 가 있고 BMW도 가 있고 포드도 아마 여기 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 같은 경우 우리나라 쪽에는 뭐 현대차, 삼성, SDI, SK, 뭐 GM 이런 쪽이 이제 붙어 있는데 얘도 아직 상장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11월 3일 날 머신걸 발표한다고 그랬거든요. 배터리 월드의 행사를 열어서 하이브리드 리튬 메탈 배터리를 공개한다 그래서 이게 잘 나오고 하면 여기도 또 한번 불 붙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섹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참고해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이거 10월 28일자 기사거든요. 도병욱 기자의. 여기 업계 관계자는 전고체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안전적이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게 강점인데 문제는 양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 다음에 양산에 성공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이 확보될지 의문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아직 현실화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표를 찍고 있는 거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기사는 김일규 기자께서 10월 28일 날 올린 기사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루시드는 이미 현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꿈이나 어떤 그런 이상이 아니고 현실화된 거죠. 출하를 하니까. 그래서 얘가 호평이 나오면 시장에서 자동차가 인도되고 그에 대해서 이제 평가 호평이 나오면 얘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전기차하고 배터리 관련돼서는 좀 참고로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좀 아직은 현실성에 대해서 물음표를 주고 있다. 이것 추가로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교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